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테니스형 게임을 주제로 수업을 할 이은비 선생님입니다. 테니스는 라켓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올림픽 때 정말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테니스형 게임에 대해 지금부터 선생님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수업의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니스 라켓을 잡는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테니스 라켓을 잡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과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기본적인 콘티넨탈 방법과 이스턴의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니스의 기본적인 자세인 포핸드 자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의 기본적인 자세로는 포핸드와 백핸드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선생님과 포핸드 자세에 대해 배울 것이고 다음 시간에 백핸드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테니스형 게임을 하려면 테니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테니스는 테니스 코트 중앙에 네트를 두고 네트를 넘어온 테니스 공이 자신의 진영, 즉 자신의 코트에 두 번 닿기 전에 라켓을 이용하여 공을 상대 공간으로 넘기는 라켓 구기 스포츠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을 때 테니스 공이 자신의 코트에 두 번 닿기 전에 상대방 코트로 넘기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테니스하는 영상을 보면 더 와닿을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테니스 하는 경기를 잘 보셨나요? 테니스의 전반적인 경기 영상을 다 보았으면 지금부터는 테니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 코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옆에 그림과 같이 테니스 코트는 크게 단식 코트, 복식 코트, 서비스 코트 총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옆에 보이는 그림에서 보라색으로 네모를 해놓은 곳이 단식 코트, 그리고 검은색으로 네모를 해놓은 곳이 복식 코트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점선으로 네모를 해놓은 곳이 서비스 코트라고 합니다. 서브를 넣을 때는 반드시 서비스 코트 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서비스 코트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니스 라켓 잡는 방법과 포핸드 자세에 대해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테니스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브를 넣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대각선 서비스 코트로 넣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서브를 넣을 때는 서비스 코트 내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공이 서비스 코트 내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에 덧붙여서 반드시 대각선으로 서브를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되면 자기 코트로 넘어온 공을 상대방 코트로 넘겨야 합니다. 공을 넘기지 못하거나 네트에 걸리거나 상대방 코트를 벗어나게 되면 실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네트형 게임과 마찬가지로 네트에 손이나 몸이 닿으면 반칙으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규칙이 있지만 오늘 선생님과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규칙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니스형 게임을 할 때 필요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드민턴형 게임을 할 때에는 1대 0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테니스형 게임은 배드민턴형 게임과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테니스형 게임은 0점을 0, 러브라고 하고 1점을 15, 15이라고 하고 2점을 30, 30, 그리고 3점을 40, 40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대 0이면 1대 0이라고 말하지 않고 15 love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총 4점을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1게임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6게임을 승리하게 되면 1세트를 승리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3세트만 경기하는 여자 경기는 2세트를 승리로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 5세트를 경기하는 남자 경기는 3세트를 승리로 가져오는 사람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듀스는 두 팀의 점수가 40대 41대를 말합니다. 듀스일 때는 한쪽 팀이 먼저 연속으로 2점을 획득해야만 이번 게임의 최종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니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선생님이 테니스를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려면 가장 먼저 테니스 라켓에 공이 닿는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라켓에 공을 튕기고 있죠. 이렇게 라켓에 공이 닿는 느낌을 알면 여러분들도 테니스를 칠 때 더욱더 쉽고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공을 튕겨서 상자에 넣는 것과 꽃갈 사이를 지그재그로 튕겨서 가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니스 라켓을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은 테니스 라켓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테니스 라켓을 잡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랑은 오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콘티넨탈 방법입니다. 선생님과 가장 먼저 테니스 라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테니스 라켓의 아랫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팔각형 모양이에요. 이 팔각형 모양을 길게 두었을 때 가장 윗부분을 1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콘티넨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콘티넨탈 방법은 먼저 여기 선생님의 손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을 베이스 너클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을 아까 여기 봤던 2번 부분과 닿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너클을 여기 2번과 닿이도록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것을 콘티넨탈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콘티넨탈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콘티넨탈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파워가 강한 스핀 서브를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라이스를 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슬라이스라는 것은 이 라켓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을 때 공이 역회전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슬라이스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스턴 방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테니스 라켓 밑에 부분이 팔각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여기 이 팔각형에서 여기 보이면 3번 위치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베이스 너클을 닿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이스 너클을 여기 3번 부분에 이렇게 닿게 잡는 방법, 이것이 인스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인스턴에도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리 높이에 오는 공을 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테니스 라켓을 잡는 방법에 대해 배웠으면 이번에는 실제로 테니스 공을 치기 위해 포핸드 자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포핸드 자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자세는 포인트가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준비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때 이 준비 자세는 공이 왼쪽으로 오든 오른쪽으로 오든 빠르게 반응하여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발은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벌리고 무릎을 굽혀 무게중심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켓은 몸의 중앙에 오게 만들고 목에는 왼손을 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 자세입니다. 포핸드 자세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는 빠르게 테이크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테이크백은 준비 자세에서 발과 함께 라켓을 후방으로 뒤로 당기는 것에서부터 스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라켓을 후방으로 당길 때 빠르게 뒤로 당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크백을 늦게 하면 스윙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켓을 후방으로 당길 때 오른쪽 어깨를 돌려서 이 라켓이 반원을 그리도록 뒤로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핸드 자세에서 세 번째 포인트로는 포핸드 스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과 두 번째 자세 잡았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이 라켓을 앞으로 휘두를 때 단지 라켓을 앞으로 휘두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체중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오른발에서 앞에 있는 왼발로 체중을 옮기는 체중 이동의 파워로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포핸드 자세로 공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라켓을 잡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콘티넨탈 방법이 있었어요. 콘티넨탈 방법의 특징으로는 파워가 강한 스핀 서브를 할 때 사용된다는 점과 슬라이스를 칠 때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스턴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스턴의 특징은 허리 높이에 오는 공을 치기에 쉽고 사람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포핸드 자세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핸드 자세에서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죠.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준비 자세를 낮추기입니다. 이때는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리고 준비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르게 테이크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깨를 돌려서 라켓이 반원을 그릴 수 있도록 테이크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빠르게 테이크백을 해야지만 스윙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핸드 스윙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단지 라켓을 앞으로 휘두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체중 이동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테니스형 게임에 대해 배워보았는데 특히 오늘 우리는 테니스 라켓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고 그리고 포핸드 자세로 공을 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라켓에 공을 튕기면서 라켓에 공이 닿는 느낌을 먼저 느껴본 다음 포핸드 자세로 공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백핸드 자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